형법 87조 2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벌된다고 할 것입니다.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를 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공소장에 많은 행위들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먼저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요 임무 종사로 인정되는 행위는 국무회의 심의라는 외관 형성 관련 행위,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인정되는 자기 의무 위반 관련 부작위, 국무위원 부서 외관 형성 관련 행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 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 방안 논의입니다. 공소 사실 중에 중요 임무 종사로 인정되지 않는 행위는 윤석열로부터 행사에 대신 참석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부분 관련 행위, 비상계엄 선포 후 절차적 요건 구비 시도 관련 행위,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 지연 관련 행위입니다. 그러면 중요임무 종사에 해당하는 행위를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먼저 국무회의 심의라는 외관 형성 관련 행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에 관하여 국무회의 심의라는 절차적 요건을 외형적으로나마 갖추도록 함으로써 윤석열 등이 내란 행위를 함에 있어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인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헌법과 법률 규정에 따르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그 국무회의 심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이루어집니다. 당시 국무회의 구성원은 총 21명이었으므로 과반수에 해당하는 11명의 의사종족수를 채우기 위해서는 당시 대통령실에 있었던 7명에 더하여 4명이 추가로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피고인은 윤석열이 대통령 집무실에서 비상계엄 선포의 필요성과 정당성에 대하여 강변하고 피고인 등의 우려 표명에도 불구하고 미리 준비한 대국민 담화문과 포고령, 비상계엄 관련 지시사항 문건 등을 건네주자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 의지가 확고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에 비상계엄 선포를 위해서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국무회의 심의를 건의하였고 윤석열이 국무회의 소집에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자 일단 그 의사종족수라도 갖출 것을 제안하여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로 계획한 22시 전에 대통령실로 올 수 있다고 예상한 최상목, 송미령, 조규홍, 오영주, 박상우, 안덕근을 추가로 부르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윤석열은 이에 따라 이들 국무위원과 평소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 배석하는 대통령 비서실 소속 수석비서관급 이상 직원들을 대통령실로 소집하였습니다. 피고인은 대접기실에서 박성재, 이상민과 논의하여 헌법과 관련 법령을 검토한 결과 비상계엄 선포를 위해서는 국무회의 심의라는 요건을 갖춰야 하고 의결사항이 아닌 심의사항이라는 것을 재차 확인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윤석열이 추가로 소집한 국무위원들의 도착 여부와 무관하게 이미 계획하였던 22시에 비상계엄을 선포할 태세를 보이자 재차 국무회의 심의라는 요건을 갖춰야 하니 의사종족수가 채워질 때까지 기다려달라는 취지로 윤석열을 설득하였습니다. 김용현과 이상민은 피고인에게 손가락으로 숫자 4 또는 1을 표시하며 국무회의 의사종족수를 채우기 위해 남은 인원수를 공유하였습니다. 피고인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에게 전화하여 22시 전에 대통령실에 도착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였고 송미령이 그 후에 도착한다는 취지로 답하자 빨리 올 것을 수차례 재촉하는 등 국무위원들의 도착 상황을 점검하였습니다. 윤석열은 피고인 등의 헌법 등 법리 검토 결과에 따라 이미 계획한 22시를 넘겨 오영주가 마지막으로 도착함으로써 국무회의 의사종족수가 갖추어진 22시 14분경 이후까지 비상계엄 선포를 연기하였고 의사종족수가 갖추어진 직후 김용현을 통해 국무위원들에게 비상계엄 선포문을 배부한 뒤에 이 사건 비상계엄을 선포하였습니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국무위원들의 뜻을 모아 윤석열이 비상계엄 선포를 만료하기 위하여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였고 비상계엄에 반대하였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대통령실에 있는 국무회의장에는 원격 영상회의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할 수 있는 장치가 갖추어져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국무위원들의 뜻을 모아 비상계엄 선포를 만료하고자 하였다면 세종시 등지에 있는 국무위원들까지 모두 참석할 수 있도록 국무회의장에서 원격 영상회의 방식으로 개의할 것을 제안한 것이 합리적입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원격 영상회의 방식 국무회의를 제안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습니다. 오히려 피고인은 윤석열이 국무회의 의사종족수를 갖출 수 있는 일부 국무위원만을 선별하여 소집하는 데 관여하였고, 윤석열이 그중 한 명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에게 소집 전화를 하는 것을 지켜보았으며, 피고인 스스로도 그중 한 명인 송미령에게 전화하였습니다. 특히 피고인은 송미령을 재촉하면서도 대통령실로 소집한 이유를 알려주지 않았는 바, 송미령이 비상계엄 선포 관련 국무회의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송미령이 대통령실로 오지 않아 의사종족수가 갖추어지지 않음으로써 윤석열이 이 사건 비상계엄을 선포하지 못하게 될 것을 우려하였다고 보입니다.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였을 뿐 명확히 비상계엄 선포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고, 추가로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대통령실에 도착하였음에도 그들에게 비상계엄 선포에 관한 의견을 말해보라, 그러나 자신은 비상계엄 선포에 반대한다, 그러나 윤석열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는 취지로 말하지 않았습니다.